안녕하세요. 동덕여고 학생 여러분. 공익창작 체험 캠프에서 염색 수업을 맡게 된 김나영입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 3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 패션 디자인과 텍스타일 디자인, 섬유미술을 세 가지 분야를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서도 텍스타일 디자인에 속하는 염색 수업을 오늘 간단하게 이론을 가르치고 티셔츠 만드는 수업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오늘은 간단하게 염색이 무엇인지, 염색 기법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가 수업 중에 진행할 홀치기염과 열전사염에 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제를 해와야 하는지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디올 2012년도 작품인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디자인 방향성이랑 되게 유사해서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일단은 염색 이론을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염색이란 말 그대로 염료를 이용하여 섬유에 물들이는 작업인데요. 무늬랑 염료, 염색 기법에 따라서 염색이 또 나뉘는데 무늬는 무지 염색 그리고 무늬 염색으로 나뉘는데 당연히 무지는 어떤 무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색으로 단순하게 물들이는 염색 기법을 말하는 거겠고 무늬 염색은 이렇게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염색이 되는 건데 그걸 설명하기 앞서서 아래 거 먼저 설명하고 4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료는 천연 염색과 화학 염색이 있는데 요즘 저희가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은 거의 화학 염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염색 기법에서는 침연법과 그림 염색법인데 침연법은 말 그대로 염색이 자연스럽게 침투되게끔 하는 기법을 말하고 그림 염색법은 위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하는 염색 기법입니다. 무늬 염색 기법의 첫 번째로는 방염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방염이 염색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보면 무늬를 번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면서 염색하면서 무늬가 생기게 하는 방법이며 홀치기 기법, 납방염, 구타방염, 호염, 형지염, 실크스크린 등의 기법 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할 거는 홀치기 기법입니다. 홀치기 기법은 다음 사진과 같이 뭔가 무늬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그리고 좀 우연성이 강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뒤에 이거를 진행을 할 거라서 어떻게 묶고 바느질 하는지 등은 뒤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사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납방염이 있는데 이거는 녹아서 액체색 상태인 파라핀과 밀랍을 천에 일정한 부분에 스며들게 붙이란 다음 연액에 담그거나 혹은 직접 칠을 하는 방법인데 뭔가 이거는 조금 더 그려서 하는 방법이라 앞서서 했던 홀치기염보다는 의도적으로 무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고 네, 그리고 다음은 구타방염인데 앞서 말씀드린 납방염이랑 비슷한데 그 방염제를 구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꽃무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면 이 선을 따라서 구타를 미리 발라놓고 그 테두리 안쪽에 염료를 넣어서 이 안쪽에만 색깔이 들어가게끔 염색을 하는 방법이고 보면 좀 더 뭔가 동양화처럼 좀 뚜렷하고 무늬
그림이 좀 선명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염색 기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발염에 의한 방법인데 섬유에 물을 들여놓고 다시 탈색시키며 무늬 넣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얘를 염색을 1차적으로 시켜놓은 원단에다가 그러니까 어두운 원단에 색을 일정 무늬를 빼는 건데요. 아마 청바지 이런 데서 무늬 나타내는 걸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락스가 원단에 튀기면 그 무늬대로 하얗게 색깔이 빠지는 것처럼 색을 아예 빼는 염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섬유에 그리는 방법인데 말 그대로 아까처럼 뭔가 담그거나 이래서 하는 기법이 아니라 그 천 위에 직접 붓이나 뭐 스펀지를 이용해서 염료를 묻혀가지고 하는 염색 기법인데 이 왼쪽 사진에서는 소금 기법을 사용한 염색천인데 보면 소금을 이용하면 조금 그 염료와 소금이 만나서 이런 녹아든 형태, 무늬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은 알코올 기법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염료랑 알코올이 만나면서 알코올이 날아가고 희석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흐릿하게 번져가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특수 기법인데 마블링 기법은 말 그대로 염료를 여러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뭔가 마블링 무늬를 만들고 그거를 그대로 원단에 옮기는 염색 기법 중에 하나고 전사염은 저희가 이번에 홀치기염이랑 같이 진행할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전사염은 종이에 전사물감을 칠하고 말린 뒤에 다리미로 열을 가해서 천에 전사시켜서 표현하는 기법이고요. 이게 왼쪽처럼 좀 선명하게 디자인이 나오고 싶다 하면 아예 뭐 색종이에 좀 뚜렷하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혹은 요즘엔 또 전사용 색종이가 있어서 걔를 잘라 붙인 후에 이렇게 좀 디자인이 선명하게 나오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엔 아예 전사 물감을 종이에 칠해서 색종이를 자체적으로 이런 그라데이션이 나온 듯한 색종이를 만들어서 원단에 전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번아웃 기법인데 번아웃 기법은 말 그대로 디자인에 맞춰서 어떤 특정 액체를 쓰면 그 부분만 원단이 타들어간 것처럼 뭔가 한 겹 사라져서 뭔가 메쉬 부분이 생긴 것처럼 나오게 하는 기법인데 이번에 다루지는 않을 거라 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번아웃 기법을 검색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다 염색 기법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몇 가지 그냥 패션에서 보이는 염색 샘플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처럼 좀 몇 가지 염색 기법들을 원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패치워크를 해서 한 패션 제품도 살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원단을 크게 염색한 후에 거기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잘라내서 이렇게 좀 디자인으로 아예 우연적으로 나타나게끔 뭔가 디자인한 패션 제품도 살펴볼 수 있고 이거는 뭔가 좀 더 계획된 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뭔가 정형화된 패턴처럼 나올 수 있게끔 염색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염색은 너무 기본적인 어찌 보면 텍스타일 디자인의 일부라서
그냥 뭐 앞서 말씀드린 기법들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여러 패션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체험 프로세스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4일에는 이론을 저희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준비물이랑 어떤 과제를 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5일에는 티셔츠 홀치 겸 그리고 수세까지 해서 티셔츠 건조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6일에는 건조된 티셔츠 위에 각자 디자인에 맞춰서 열전사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체험 순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1일에 티셔츠 홀치 겸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준비물들은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과 직접 준비해와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맨 뒷장에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정리해뒀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미리 보자면 무게를 티셔츠를 먼저 저울에 잽니다. 그걸 재는 이유는 염료를 얼만큼 넣을 건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자 디자인에 맞춰서 묶거나 바느질하거나 접어서 티셔츠를 준비를 미리 해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준비해둔 티셔츠를 찬물에 담가서 잘 주물러 놓는 단계고요. 이거는 염료가 좀 더 잘 물들기 위해서 찬물에 담가 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인 염색인데, 이게 먼저 티셔츠 한 장당 대략 100g 정도인데 물을 천 무게의 20배에서 30배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해서 일단은 3리터로 적어 두었고요. 그 물에 이제 염료를 타야 하는데 또 어떤 색을 할 건지에 따라 염료가 들어가는 양이 달라서 디자인에 맞춰서 염료를 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소금을 넣어야 하는데 소금을 넣는 이유는 염료가 좀 더 티셔츠에 잘 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넣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색이냐에 따라 소금의 양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서 소금을 섞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이랑 염료를 넣은 물을 잘 끓인 후에 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면 티셔츠를 담그고요. 담궈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삶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으면 일부를 담가 놓고 끓인 후에 그거를 또 다른 물에 담가서 그라데이션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짧은 시간 담가 놓으면 안쪽에 안 들어가서 염색이 조금 덜 될 수 있고 좀 옅은 색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라데이션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20분 하고 또 다른 색 20분을 하는 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옅게 무늬가 좀 연하게 나오고 싶다, 일부러 의도한 거다 하면 조금 짧은 시간 염색해도 되는데 아마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조금 푹 담가 놓는 게 자기가 계획한 색깔이 잘 나오는 방법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삶았다 싶으면 수세를 해야 하는데 디자인에 맞춰서 각자 묶거나 바느질하거나 혹은 접어놨을 텐데 그거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찬물에 담가서 염료를 빼야 하고요. 어느 정도 염료가 다 빠졌다 싶으면 그때 와서 풀어서 말리면 됩니다. 홀치기 염색 기법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일단은 들고 와봤는데, 여기에 있는 거 외에도 인터넷에 홀치기 염이라고 검색을 하면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부족하다 싶으면 인터넷에 찾아서 디자인을 해오면 뭐 그래도 되고 일단은 제가 몇 장 사진으로 정리를 해서 준비해 봤는데 여기서 이 안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티셔츠를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뭐 이렇게 원형 형태로 나오고 싶다 하면 가운데를 원단을 꼬집은 다음에 이렇게 뭐 간격을 다양하게 해서 고무줄로 묶으면 이런 무늬가 나올 수 있고 이건 좀 더 뭐 촘촘하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이거는 가운데를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단 그대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쪽으로 마른 다음에 작게 만들고 고무줄을 뭐 간격을 일정하게 두든 불규칙하게 두든 해서 좀 보면 좀 뼈 모양 같이 직선 형태로 나오게끔 한 염색 기법이고 이거는 좀 불규칙하게 우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인데 그냥 마구잡이로 접은 다음에 뭐 고무줄로 묶거나 실로 감은 후에 얘를 담그면 좀 랜덤하게 무늬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티셔츠에 사용되는 염색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바느질 홀치기 기법이 있는데 연필을 옅게 써서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한 다음에 바느질을 하고 그 부분을 실을 당겨서 염료가 못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이고 뭐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뭐 접거나 혹은 동그랗게 접어서 묶은 다음에 진행한 것 같고 얘는 이 그라데이션은 아예 티셔츠를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가 담궈서 시간을 좀 불규칙적으로 한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넣은 기법 같고 이거 보면 좀 동그랗게 무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구슬이나 나사를 넣은 다음에 원단 안에 넣고 찝은 후에 그 위에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동그랗게 나타낸 거고 구김은 아예 이것처럼 티셔츠를 아예 구겨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실로 감거나 고무줄로 해서 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바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 사진들인데 보면 이 무늬를 그냥 먼저 끈 다음에 줄을 끈 다음에 그 위에 홈질을 하고 실을 한쪽만 묶어놓고 한쪽은 안 묶어놓은 상태에서 당기면 주름이 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뺑뺑하게 주름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염료에 담그고 나중에 그 실을 풀어내면 이런 무늬들이 나타나거든요. 보면 좀 이빨 모양 같이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무늬이기도 하고 아마 좀 무늬가 선명하고 잘 나오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접어서 하는 기법인데 보면 그냥 색종이 접듯이 접어가지고 하는 기법이고 이걸 접은 다음에 고무줄이나 실로 고정을 시킨 후에 물에 담가야 그게 풀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고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좀 원단을 위주로 했던 염색법이라면 이거는 아예 티셔츠를 어떻게 접어서 이런 무늬가 나타나는지 뭐 방법이 정리되어 있는데 참고하셔서 티셔츠 디자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그라데이션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해봤자 두 컬러? 세 컬러 정도만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아예 무지개색으로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적은 색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접는지, 접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다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참고를 하라고 가져온 기법 중에 하나고요. 보면 어쨌든 끓이는 물에 넣어야 하니까 유리병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원단을 이렇게 병에 감싼 다음에 당겨서 주름을 만들고 거기에 염료를 묻히거나 혹은 담가가지고 보면 좀 물결 무늬처럼 나올 수 있는 염색 기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굿을 넣어서 하는 건데, 이거 보면 굿을 넣은 다음에 찝고 고무줄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면 이런 뭔가 동그랗게 무늬가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 중에 디자인 잘 선택을 해서 조합을 한 다음에 계획을 어느 정도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22일에 진행할 티셔츠 열 전사염 과정을 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홀치기 염색한 티셔츠 위에 올라가는 그래픽적인 요소나 혹은 글자, 아니면 꽃무늬 같이 좀 작은 디자인들을 전사염을 이용해서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올라갈 디자인을 드로잉을 한 다음에 열 전사 염료를 활용을 해서 A4 용지에 맞춰서 그리고요. 글자는 반드시 반전시켜서 그려야 그대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종이에 일단 물감으로 그렸으니까 걔를 잘 건조시킨 다음에 얘를 티셔츠 위에 올려서 다리미로 눌러가지고 전사시켜주면 되는데, 이게 일단은 열 전사 염료 물감이랑 색종이 두 개를 준비해 놓을 거라서 좀 더 편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조금 더 잘 나오는 거는 색종이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색깔은. 근데 이제 뭔가 수채화처럼 좀 이런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다 하면 열 점사 염료 물감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색종이는 좀 더 말 그대로 색종이처럼 좀 뚜렷한 무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색종이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종이를 제거해서 뭔가 이런 말 그대로 열 전사를 시키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고요. 네, 기법이랑 어떻게 하는 과정인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 저희 준비물이랑 과제 설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늘이랑 실 가위는 따로 준비를 해오는 게 편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홀치기염 중에 이렇게 동그란 무늬, 물방울처럼 나타나는 무늬를 의도하고 싶다 그러면 문방구 유리구슬을 사오시거나 혹은 집에 있는 좀 길이가 긴 나사 있잖아요. 걔를 대체해서 써도 되니까 그거 둘 중 하나를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티셔츠를 어떻게 홀치기염으로 어떻게 염색을 할 건지와 그 홀치기염 한 티셔츠 위에 어떤 무늬를 열점사염으로 나타낼 건지 간단하게 디자인 러프 스케치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실 거는 아무래도 홀치기염을 한 티셔츠 위에다가 열전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두운 색으로 티셔츠를 염색을 하면 열전사염
디자인이 안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올라갈 여백을 따로 만든다든지 혹은 밝은 색으로 어두운 색이랑 같이 그라데이션을 해서 밝은 색 위에 열전사염을 할 공간을 따로 만든다든지 디자인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3일 동안 잘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